반갑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메이커 부문과 네 번째 발표가 되겠습니다. 세교 고등학교 심쿵 유발. 네, 준비되셨죠? 함께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균형으로 세상을 조화롭게 하는 밸런스틱의 기획자이자 심쿵유발 대표 김동욱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점자 블럭만 보고 바닥을 걸어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저는 이 발표를 준비하며 점자 블럭만 보고 바닥을 걸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마터면 이 자리에서 여러분을 바라보며 발표를 하는 것이 아니라 병원에 그 상태로 실려갈 뻔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점자 블럭의 유도 방향과 그 곳이 유도된 곳이 맞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저 유도 방향과 유도된 곳이 올바르게 유도되지 않아 일어나는 지하철에서 추락하는 사건이 일어날 뿐더러 우리는 너무나도 당연하게 느끼지만 그들은 물 묻은 손으로 주변을 뒤적뒤적거리다가 콘센트를 만져 감전되고 또 전기장판의 온도를 만지다가 하룻밤 사이에 집이 타 화재가 일어나는 사건만 전체 화재 사건의 43,135건 중 시각장애인의 화재 사건만 8,287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에 이를 해결해 보겠다고 강력히 나선 몇 가지의 제품들이 있는데요. 우선 시각장애인 음성 유도기 스피커를 보게 되면 이는 국가가 완전하게 관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눌러도 치직거리는 상태로 유지될 뿐 효과는 없었으며, 두 번째로 위워크사에서 혁신이라고 이야기를 하며 내놓은 제품은 저희가 아직 혁신을 받아들이기엔 너무 과분했던 걸까요? 90만 원이라는 높은 가격을 책정하며 상품성이 떨어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스마트 지팡이 같은 경우에는 위워크사의 반면에 5만 원이라는 낮은 가격으로 책정했지만 착한 가격인 만큼 기능은 착하지 못한 결과를 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심쿵유발은 몇 주간 고민했습니다. 과연 이 아두이노 박스 말고 RFID 기능을 대체하면 조금 더 많은 곳에서 쓰일 수 있지 않을까? 또는 이 소리가 나면 나만 들어야 되는데 옆 사람까지 들으니까 이건 민폐가 아닐까? 라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두이노 박스가 아니라 RFID 기능을 이용하여 또 제품 안에 스피커를 내장하는 방식으로 저희 밸런스틱을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화면 보시죠. 화면과 같이 저희 밸런스틱의 제품 디자인은 이렇게 생겼고 저희 제품은 이 정도 사이즈로 나올 예정입니다. 저희 제품의 핵심 기술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 거리 측정 기능입니다. 저희 밸런스틱 앞쪽엔 적외선 거리 측정 센서가 부착되어 있기 때문에 시각장애인이 최초로 물건을 탐지하는 길이인 120m에서 180m 사이에선 느린 리듬으로 진동을 주다가 120m에서 70m 사이에선 중간 리듬으로, 그리고 한 걸음 사이에 물체가 있는 40m에서 70m 사이에선 빠른 리듬으로 진동을 주게 됩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보여드린 건 초음파 센서를 이용했는데요. 초음파 센서를 이용하게 되면 너무나도 방대한 부분에서 탐지를 하고 또한 스피커를 제어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적외선 센서를 이용하여 스피커도 제어하고, 그리고 또한 방대한 부분으로 퍼져나가는 이러한 거리 측정을 잡았고, 또한 위워크사에서 말한 막대한 가격, 그것이 바로 라이다 센서와 레이더 센서를 이용하기 때문에 막대한 가격이 책정된 것인데요. 그걸 해결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능으로는 RFID 기능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글을 읽고 쓰고 이를 이해하기 위해선 무엇이 필요할까요? 네, 역시 아무도 대답 안 해주시네요. 네, 바로 한글입니다. 저희가 한글을 알기 때문에 글을 읽고 쓰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시각장애인들의 입장에선 한글이 무엇일까요? 맞습니다. 바로 점자입니다. 그러나 점자를 알고 읽고 쓰는 사람들은 5%, 20명 중 1명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는 말은 아무리 점자로 박아놔도 이것이 어딘지 모르는 것이 현실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밸런스틱에 RFID 기능을 추가하여 이 장소가 어딘지 남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을 구분하고 지하철 환승은 어떻게 하며 그런 것을 구분하여 시각장애인 범죄율을 확실히 낮추고 그리고 또한 나머지 제품들이 하지 못한 새로운 혁신적인 제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서 저기 끝 여기까지 가는데 몇 초가 걸렸을까요? 1.5초에서 3초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5학년 민석이의 사장은 조금 다른데요. 5학년 민석이는 제가 갔던 그 거리를 걷는데 대략 멍 7개와 40초가 걸린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밸런스틱의 목표와 저희 밸런스틱의 이유가 바로 이것에 있습니다. 25만의 민석이가 균형을 찾아 처음엔 균형일진 몰라도 이 균형이 점점 더 발전하여 사회가 조화로워질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저희 심쿵유발의 밸런스틱의 목표이자 이유이자 비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 올라오셔서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밸런스틱. 네, 6명의 학생들이 같이 만들어줬네요. 질의응답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앞에서 되게 발표 준비 많이 하셔서 들었는데 갑자기 이제 팀 소개하는데 이제 5분이 나오시는 거 보니까 한 명이 발표하기 위해서 이 5분들이 얼마나 뒤에서 많이 받쳐줬을까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게 하는 장면이네요. 예, 일단 발표 잘 들었고요. 사실 굉장히 마지막에 브랜딩이라고 해야 될까요? 우리가 가진 가치를 강조하시면서 마무리해서 오히려 그런 이미지나 컨셉이 굉장히 더 와닿았는데요. 혹시 닷이라는 기업 아실까요? 네? 여러분 닷이라는 아니요, 기업. 처음 들어봤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비슷하게 시각장애인 대상으로 해서 여러분들하고 비슷한 시각으로 시각장애인 대상으로 시각장애인들이 시간을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움직이는 점자로 해서 시계를 만든 케이스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도 한번 보시면은 참고해서 뭔가 아이디어 발전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 같고, 감사합니다. 또 이거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가 보행할 때 필요한 어쨌든 내용으로 해서 아이디어를 만들어 주신 것 같은데요. 빨리 만들어서 시각장애인 분들의 이동에 굉장히 좀 효율을 도모할 수 있는 아이템으로 발전했으면 한다는 기대가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자, 일단 칭찬을 먼저 좀 해주셨고요. 네. 네, 그 장애인들에 대한 그 인식을 느껴서 어려운 점을 개선해 주려는 아이디어는 거는 충분히 알겠고, 그 학생들의 그 고민된 내용들도 알겠는데, 그 제품에서 보면은 지금 설명한 내용은 적외선 센서를 이용해서 거리 측정을 하는 기능하고 글자를 읽어주는 기능 정도가 제 아이디어의 핵심인 것 같아요. 근데 저거를 사용하면 지팡이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지팡이를 사용하는 이유들이 그 2가지 이유 외에도 많은 필요성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거리 측정만 되는 게 아니라 바로 앞에 장애물이 뭐가 있는지 또 알아야 되고, 그리고 그 지팡이를 사용함으로 인해서 주변 사람들이 내가 장애인인 걸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그 사람들이 이 사람을 피해 준다든지 보호해 준다든지 그런 역할도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장애인인 걸 모르게 한다든지 아니면 이 사람이 그걸 사용함으로 인해서 더 위험에 처할 수 있는 요인들이 또 생기는 것들도 방지해 줘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아이디어에서는 새로운 기능이 있는 대신에 기존의 위험 요소를 배제할 요소들이 없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장애인들이 오히려 더 위험에 처하지 상황들이 생기지 않을까, 이런 걱정들이 좀 있습니다. 사실상 시각장애인들이 지팡이를 들고 다닐 때 앞에 물건을 어떻게 탐지하시는지 아시나요? 많이들 제가 답변 드려도 되죠? 네. 죄송합니다. 이게 시각장애인들이 영화나 드라마를 보게 되면 시각장애인들이 지팡이를 이용해서 바닥을 탁탁탁 거리면서 다니시잖아요. 그게 사실상 잘못된 정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시각장애인들이 지팡이를 들고 다니시는 이유는 허공을 휙휙 거리시면서 다니시거든요. 저희가 그걸 처음에 보고 일단 거리 측정 센서를 넣어서 어느 정도 알게 하자라는 걸 넣었고요.
그리고 이제 뭐 많이들 뭐 장애인인 걸 알아야 한다. 네, 저희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래서 추후에 만약에 반영하게 된다면 여기에 뭐 움직임 감지, 넘어진 감지를 넣는다거나 그런 걸 충분히 넣을 수 있지만 장애인인 걸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을 조금만 바꿔보면 한남대학교 교수님의 논문을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거기서 보게 되면 시각장애인들이 왜 밖에 나오지 않느냐. 혹시 시각장애인들이 밖에서 지팡이 짚고 다니시는 거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18년밖에 안 살아서 그런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왜 도대체 나오지 않느냐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 그게 바로 지팡이 때문이다. 내가 이 지팡이를 들고 나가고 지팡이를 들고 나가서 버스를 탈 때마다 사람들이 날 쳐다본다. 쳐다보는 것 같다. 난 앞이 보이지 않으니까 당연히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다. 그 시선이 난 너무도 힘들다라는 내용이 적혀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혁신이란 부분을 강조를 했잖아요. 혁신이라는 말을 강조하면서 그분들을 먼저 생각해 보자. 그분들이 왜 밖에 나오지 않느냐. 그런 부분을 생각하면서 만든 것이 바로 저희 밸런스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그 감사합니다. 첨언을 좀 하나 더 하자면은 네. 그 시각장애인들이 밖에 나오지 않는 이유들이 사람들이 시선을 의식해서라고 얘기를 하신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걸 그렇게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이 바뀌게 우리 국민들의 인식을 개선을 시켜줘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것 때문에 본인들이 더 나오길 싫어한다면은 그 장애인분들은 오히려 편견 속에 살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국민들이 다 인식을 개선해서 장애인들을 더 돕고 그 사람들 더 좋은 눈으로 바라봐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는 게 오히려 그들한테는 더 혜택이 가는 일이 아닐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네. 자, 그리고 또 질문 좀 이어가겠습니다. 네, 오늘 다들 전체적으로 이렇게 어떤 소수의 입장에 계신 분들, 어려움에 처한 분들을 그 입장에서 생각하면서 뭔가를 그분들의 어떤 삶을 개선시키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우리 학생들 마음, 그게 보여서 저는 교직자로서 그게 굉장히 감사하고 감명 깊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오늘 발표하신 김동욱 학생 강연을 보는 듯한 세바시나 테드 강연을 보는 듯한 그런 아주 몰입도가 높은 발표를 해줘서 감사하고 그 어떤 내용이든지 우리 김동욱 발표하신 학생은 무엇이 됐든 지금 뭐 어떤 그 내용이든 이미 강의를 하실 수 있는 그런 자질을 갖추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게 감사하고 그다음 세교고등학교가 오산시청과 저희 지원청과 광운대학교와 함께 AI 로봇 교육을 교육과정에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 AI 관련한 어떤 과정 프로그램을 들으셨나요? 우리 나오신 발표하신 분들? 여기 저희 메이크업 부장님이 한마디 하셔야죠. 마이크 뽑아서 가서. 저희 2학년들은 아직 정규 교육 과정을 없고 3학년에 올라가서 정규 과정에서는 배울 수 있을 것 같고 약간 방과후에 와서 남아서 하는 프로그램에서는 배워 친정에서 배울 수 있는 그런 기회는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제 특별히 이제 그 학교에서 그 AI 관련한 것 중점적으로 또 교육과정 속에 들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의 앞으로의 사회가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으니 지금 이러한 시도 자체가 훌륭하고 또 점점 더 우리 그 어려움에 처한 분들을 돕게 그런 AI 관련한 것들을 더 연구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연구원님. 예. 그 만약에 그 제품이 방전이 됐을 때 길 가다가 지팡이도 없고 이제 그게 방전이 됐을 때 그때는 어떡하죠? 저희 우선 저희 제품 같은 경우에는 무선 충전이 가능하도록 설계가 되었습니다. 얘가 C타입 충전기를 이용해서 충전이 되는데요. 요즘 보조 배터리 같은 경우에 되게 잘 나오잖아요.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사람들이라면 보조 배터리가 필수품일 텐데요. 특히 뭐 오래된 아이폰이라던가 그런 거 쓰는 사람들은 보조 배터리가 필수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요즘 보조 배터리가 되게 잘 나오고 있고요. 보조 배터리 같은 경우를 들고 다닌다는 방법 같은 게 있을 것 같습니다. 시각 장애인이 이제 잘 충전을 하고 그걸 이제 어디에 딱 놔두면은 충전도 잘 하고 이렇게 관리를 잘 할 수 있을까요? 어디 있는지 또 안 보이기 때문에 좀 찾고 해야 되는데 그죠? 충전이 얼마나 됐는지 확인도 해야 되고. 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후에 이런 아래에 꼭 충전기가 필요한 부분 이외에도 새로운 보조 배터리를 제작하여, 요즘 보조 배터리 보면 이렇게 문어 빨판 형식으로 돼가지고 이렇게 딱 붙여놓는 형식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 기기하고 빨판을 이용해서 딱 붙어서 주머니에 넣고 충전도 같이 하고 돌아다닐 수 있는 그런 제품을 구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RFID로 기존의 점자를 대체하는 건가요? 기존의 점자를 대체한다는 부분보다는 기존의 점자를 모르는 사람들이 더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체를 하고, 일단 가장 RFID의 모티브가 됐던 건 음성 스피커거든요. 음성 스피커가 너무도 양이 많고 또 그걸 국가가 나서서 관리하기엔 너무 어려워 보인다 싶어서 RFID를 넣었기 때문에 모티브가 된 건 음성 유도 스피커다. 그래서 그 많은 시설물들에 다 그게 또 설치가 돼야 이 제품으로 이제 그걸 인식을 하고 안내를 할 텐데 그죠? 네. 예, 그런 어떤 비용적인 거라든지 사회적인 어떤 인식이 또 바뀌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자신이 있으신지. 저는 원래 여기 올라오기 위해선 그런 확답을 가지고 올라와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저 계속 말씀드려도 되겠죠? 밸런스 스틱 안에 RFID 리더기가 장착되어 있는 거잖아요. 사실상 비싼 건 리더기입니다. 리더기가 한 35,000원, 싼 건 35,000원에서 45,000원 사이인데, 리더기만 있다면 그 칩이 있어요. RFID 칩은 얼마 안 하거든요. 한 3,000원에서 5,000원 합니다. RFID라는 것 자체가 RF에 ID를 넣어서 하시는 거, 저보다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리더기만 있고 그 칩이 있는 곳이건 어디건 안내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겠지만 자, 일단 서면으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자, 인사드리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신쿵 유발 세교고등학교 6명의 학생들이 준비해 주셨습니다. 발표 잘하시네요, 진짜. 네, 고맙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